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원리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그 장부기입의 약자인 장부를 기입하는 방법인 부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는 장부기입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경영활동을 해서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기록하기 위해서 장부에다가 적어 놓겠죠. 그래서 장부에다 기입하는 그 장부 기입 그 자체를 우리가 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부 기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부를 정확하게 잘 기입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한 뭐 부기학원, 이렇게 회계학원이라고 안 하고 부기학원이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부기라는 용어보다는 회계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다 장부를 기입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부 기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컴퓨터로 입력을 하니까 좀 더 빠른 시간에 장부를 기입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 장부 기입한 것을 바탕으로 뭐까지 연결이 되냐면 장부를 기입해서 그러한 회계 정보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전달하는, 의사결정까지 돕는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장부를 기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회계라고 했었죠. 그러면 장부를 기입하는 방법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 번 어떤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딱 한 번만 기입한 것을 우리가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기입한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단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나 물품 등의 증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장부에다가 딱 사건을,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딱 한 번 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뭐 여러분들이 가끔씩 쓰는 용돈기입장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쓰시는 가계부 같은 것이 단식부기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용돈기입장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3월 2일 날 날짜를 쓰죠. 맨 앞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이 들어온 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고, 돈이 나가는 것을 지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뭡니까? 잔액을 적게 되죠. 자, 3월 2일 날 용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용돈을 받아서 용돈 돈이 들어왔으니까 용돈 10,000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수입이 10,000원이 발생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었을 때 용돈 10,000원을 받았으니까 잔액이 10,0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기입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내가 사실 용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10,000원이라고 잘못 써져 있다면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식부기의 단점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단식부기를 쓰진 않겠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떠한 부기를 쓰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기입하는 복식부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학교, 큰 어떤 기관에서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번씩 쓰는 복식부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분계, 나누어서 두 번, 차변과 대변이라는 곳에 나누어서 기입하는 나눌 분자를 쓰고 기입할 개자를 써서 분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분계하고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계는 이 지금 몰라도 됩니다. 차변,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용돈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를, 기업의 입장에서 급여를 줬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왼쪽에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급여를 10만 원을 줬다 라고 했을 때 급여를 주게 되면 뭡니까? 뭐 현금이나 아니면은 뭐 수표로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줘야겠죠. 그럼 가장 간단하게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갔을 때는 자산이 감소된 대변에다가 적게 돼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현금 10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복식부기는 뭐예요?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두 번 쓰게 되겠죠. 그러면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10만 원 주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급여가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현금이 10만 원 줬다라고 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이 틀리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합계,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를 했을 때 틀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두 번 나누어서 기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을 혹시 왼쪽과 오른쪽이 틀렸을 경우에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식부기의 자기검증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는 이러한 자기검증 기능이 있는 복식부기를 활용한 분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부 기입의 약자인 부기의 종류와 부기와 회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회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계의 종류에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고 그 나눠진 회계의 종류는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